지금 저 접대비 기본 푼 거 1시간 40분짜리가 올라가는데 3시간이 걸린대. 아무것도 그냥 올려놓고 이거 선생님 교습시 그냥 마저 녹화를 하고 이따 갔다 와서 엄마도 다 완료돼 있으면 이거 올려야겠다. 이따 성법도 찍어야 되니까 성법 찍고 오늘 저녁 공부하는 거 회계 또 한다고 하는 거 금융부채 푸는 거 찍어야 되거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녹화를 하거나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그만큼 약속을 지키느냐가 문제. 법인세법상 선임 기숙사면대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임대료 수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는 계약상 정해진 지급을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는 계약상 정해진 지급이요. 그치. 임대료 지급 기간 1년 이상인 경우는 이미 경과 기간에 대응한 임대료 상당액을 입금을 한다. 1년 미만이 아니라 이하지. 보통 1년 초과하고 장기 할부만 1년 이상이고 그럼 계약상 정해진 사람들이 1년 앞으로 계약되는 스타카운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된 날에 속한 사람인데 손익을 한다. 인도가 확정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하거나 그 장소에 보관하는 게 없을 때는 그게 아니라 검사를 거쳐면 검사가 완료된 때 한다. 검사 거쳐. 이게 얼마나 됐다고 이것도 벌써 지금 기억이 다시 가물가물해지고 있어. 계속 번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상품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는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거나 또 사용거나 아니면 등록일이나 이런 거 중에 빠른 날로 한다. 자,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 등기일 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사용 수익일 중 도급공사 제공으로 인한 입금과 송금은 진행 기준으로 인식한다. 중소기업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도급공사 입금과 송금은 1년 이하일걸? 1년 이하면 사용하겠다. 1년 미만이구나 그것도. 리스인자 리스인의 실패하나 지급한 리스료 입금과 송금이요. 기업회계 기준을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에는 금융회사는 생겨난 리스기간 날짜 정액 기준으로 송금을 살핀다. 법인세법상 선의 기숙시에 나온 설명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법인이 매출 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 할인 금액을 상대방과의 약정한 지급기간 그 지급기를 정해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한다. 해석한 사면들 매출에서 차원다. 매출한 건 그치. 법인이 결산을 확정에 있어 차입을부터 이자 지급을 이거 옳고 1년 초과하는 특성의 거래에 따른 기간 유지를 해당 사람들 선별해서 계산한 사람 연도로 본다. 1년 초과는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거는 아니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사 회수하거나 회수할 경우에 대한 신고조에 해당 금과 송금 회수 인도 기준으로 처리했을 때 중소기업이 아닐 때는 중소기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인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만 할 수 있고 회수도를 기준으로는 할 수 없다. 할부 조건으로 취급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기업자 현재가 주변에 계산한 경우 당연 현재 한 차감을 취득하에 포함되지 않지. 이번에 1번. 이거 벌써 이거 얼마나 됐다고 기억이 벌써 진짜 이렇게 가물가물. 이걸 벌써 반복 안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기억이 이렇게 가물가물. 법인세법상 선의 기속 진행하는 사람이 옳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것. 중소기업인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장기로 포함 선의 명목가치 인도기준 회계 처리한 경우에 중소기업일 때는 가능하다. 중소기업인 법인 결산을 확정할 때 계약기간 1년 이상 이하의 수익을
진행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인도 기준으로 신고를 주장할 수 있다. 1년 이상이거나 뭐거나 이항 매출 손익은 중소기업일 때는 인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맞지?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관계없이 인도 기준으로 중소기업 아닌 법인이 외국 자회사에 자동돼 이자지가 덜해진 기간 경감 및 이자 계약서나 계산기업 실제 이자서로 신고 정할 수 있다. 외국 자회사한테는 중소기업 관계없이 신고 정할 수 있다. 그렇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단기약 매출, 이약 매출은 인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손익 기록 시행을 설명한다. 옳은 것은 원서를 보고프라. 도급공사의 경우 법인이 빚이 기량한 정보가 없어 작업 중에는 계산할 수 없을 때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공사원가는 발생 기간의 비용을 인식한다. 지업 중이었을 때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그렇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공사수익을 인식한다고. 공사원가는 그 목적물에 그렇지. 없을 때는 그 목적물에 그렇지. 장부가 없어 수익률을 계산할 수 없는데 발생원가 범위고 이거 나와버리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인도 기준으로 한 번에 하는 거지. 부동산 판매 양도손익 기록사업자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자산을 분리할 경우와 재고자산을 분리할 경우가 다른 이 부동산에 대한 재고자산 부동산 제외한다. 자산 유도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에 의해 보유자산 양도하는 경우 매출채권 등 받으러움을 배수 양도하는 경우는 여회 기준 내와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 기록사업을 취한다. 이건 맞지. 내가 정확한 의미를 또 자세히 알아야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영향법인 금전등록증 설치하는 것 수입하는 부분 형주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인 수입한 배당의 기록사업연도는 이하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 확정에 속하는 배당의 기록사업연도는 그러니까 이제 또 기억이 난다. 기명주식인 거는 결의열이고 무기명은 그걸 직접 배당을 받을 때 지급을 받는다. 제조업에 영위하는 영민회법을 주의해 제시문의 작성물 소개나 법인세 세무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괜찮아. 이미 경고한 기간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정기예금 미수이자 10만원 이자 수익을 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입금 불산이다. 이미 경고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날 계산 이를 입금 불 이미 경고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정기예금 미수이자 10만원 이자 수익을 계산한 경우 그 순간 좀 여기서 원천징수 대상 정기예금 미수이자 기간 경과만 인정 안 하지. 원천징수 대상 인정 안 하지. 그러면서 왜냐면 아까 말한 원천징수 대상은 이자 수익을 할 경우 입금이 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은 기간 경과만 이자를 인정 안 하지. 원천징수 대상은 입금. 하지만 이자 비용은 인정하지. 어차피 상당히 원천징수 하던 말 전에 내가 지금 하니까 특수환경이 아닌 자의 손해손 거래시 이미 경과인데 내가 세워질 필요 없지. 당기 전 파산한 비회사 주식 정보의 100만원 전액 비만 금액 장기를 무조건 제품 판매하고 발생 장기를 현재 가치 평가한 것도 세워질 필요 없지. 중소기업이 아니라도 건물로부터 2년간 임대 2년치 임대료 회수하기로 약정한 단기 임대료를 실로부터 2년간 임대하면 장기 임대인데 2년간 임대료니까 이런 단기 기간하지 않은 세무조사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임대료 지급일을 1년을 초과하는 경우니까 임대료 상당가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서 하는데 그것이 순간 매입금 회수를
경관과 그다음에 입사 곱하기 300만큼 금산 입어야지. 범위세법상 손익 기록설명대가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을 위탁 인지세는 처병할 때니까 자산을 위탁 판매가 수탁적 위탁자산 매매한 날까지 매매한 날에 속한 한다. 이 단어가 아까 전에 위탁 판매할 때 생각. 인지세를 제한 세금 중에서 세금 신고납세에서 신고해 고지를 기록시키라는데 경쟁의 경우에는 고지,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이거를 한번 보라고 했지. 수정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 때는 저희 원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세 그쪽으로 그거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수정신고 때는 원서에서는 다르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이걸 하는데 이거 맞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기로 했었지.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이제 바로바로 좀 살펴 좀 보자. 근데 시간이 안 나면 다음날에도 빨리빨리 공부하기 전에 이런 거 다 정리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나가자. 계속 체크만 해놓고 끝까지 안 살펴보면 체크한 의미가 없잖아. 체크해놓고 법인이 장기할 부조건 등의 자산 판매원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체크하자 기업의 기준 적용 발달 현재 가치를 평가하여 현재 가치는 적용 계산한 경우 해당 현재 가치는 참산당액은 해당 채권을 해수 기간 동안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할 경우 환입할 금액을 각성하는데 입금에 산입한다. 그래서 채권의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가치 평가하여 그치. 입금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법인의 채권에서 계산한 게 현재 가치 평당액은 그치. 삼각형 한다. 중소기업의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량의 경우에 정말 인도에 속한 사람인데 입금과 선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거 아씨 한번 녹화 끊기겠네. 영상에 또 갑자기 어그로 생긴 지 로딩 걸리고 있네. 어쩔 수 없지. 녹화 끊길 순 없으니까. 중소기업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량이 되는 그 목적을 중소기업일 때는 인도에 속한 일을 할 수 있다. 법인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원과 사채금액은 합계 사채발행금 합계 공제한 금액에 의한 사채발행금 상각금 금액은 각성하는데 현금에 사입할 수 있지. 됐다. 현금에 사입한다. 할 수 있는 게 상상 다시 정확히보면 법인세법상 입금과 송금 기록 시기와 선생을 옳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각성인데 입금과 송금의 기록서면 등 그 입금과 송금 확정된 날 한다. 금융 이런 확정된 날이다. 금융보험을 영위하는 법인 수익보험료 완전징수 대상이 아니야. 하는 결정 확정된 경과에 대한 보험료 상당량 회사는 입금을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자에 대한 결산성 입금에 사입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는 단순히 장기화업 조건은 자산을 판매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그 장기화업 조건에 따라 각성인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 중소기업이 아닐 때는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으면 인도 기준으로 회수하는 다시 중소기업의 특례는 못 받은 자기 목적물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가입 변동에 따른 차액 금전으로 파생 상품을 그 거래시장은 대금 결제를 속한 사람인데 입금 제조 비용은 연계대역 보면 주행의 중소기업이 아닌 제25기 사안의 기속사무연대가 선을 오른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동법에 의한 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 보통 발행식이 일본 매매로 인해 입금과 송금의 기속사무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장기할부 조건으로 그래서 거래일 매매일이 있지 말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을 회계처리 따라 각 사람들 회사 금액과 이에 대한 비용 신고자의 입금은 아니지. 그러면 약정한 지급길이 매출하는 데다가 이걸 지급한 경우 지급기간이 26일 근데 약정한 걸로 먼저 하니까 이게 없을 때 지급길이지 25 근데 경관기간에 대한 이자 30만원 특강기간 25개 비용급 이자 법에 완전직 등 이자 해당
아예 해당되는 경우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비용에 대한 상관없지. 너의 취지가 입금이 바뀌면 이게 혼란되기 때문에 입금의 그 금액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혼란이 올 수 있어서 혜택을 일종의 부여한 것뿐이지. 기재로 비용을 할 때는 그걸 관계없이 제가 원천 징수할 때 바뀌는 것이 나는 상관없어. 제가 원천 징수하는 것뿐이지 나는 비용 자체가 그거 한다고 바뀌지 않으니까 상관없네. 임대료 1200을 임대기간이 10월부터 9월 30일이면 계약이 12개월 1년 이상 선물로 받는 조건으로 1년 이상인데 그게 아니라 그 단기인지 장기인지 회사의 방식 임대료 수익은 선물로 받을 때는 1년 이하면은 10급 10, 11, 12, 1, 2, 3, 4, 5, 6, 7, 8, 9 11개월이네. 그리고 단기 때는 그 지급을 사유액이 입금상이 900 법인세법상 선입이 기적시에 난 사람이 옳지 않은 것은 금융보험을 이해법인 원천징수에 의해서 인정관계 대응은 세상이 입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번에 1번 중소기업에 수행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량을 재원할 수 있고 법정부 인도를 속한 사람도 있고 1년 미만일 땐 맞지. 태평 따라 양수증 작성 사업 양을 밝히면 실제로 수정할 수 있다. 향후 기준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나 장기업은 회차례 관계없이 장기업을 따라 각성도 회사마다 회사 없으면 이에 대한 비용 갖고 한 사람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요. 그래서 이미 경관기간 대응하는 임대료 상대가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다른 사람들 쓰고 손들어 계산한 경우 각각 다른 사람들의 입금과 성금으로 한다. 그렇지. 한번 왜 인정을 했지? 원칙은 하지만 영리학법인 재무제표상 관련 서류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예약상치는 예외 기간 경감할 때 이를 입금과 송금을 함. 초과할 때는 기간 경감. 예외 기간 경감은 계산한 경우 입금과 송금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도 기간 경감 자체가 안 되는 건 알지만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되는. 계산만 했었으면 인정해줬을 텐데. 맞아. 영리 내역권이 제25기 재산에 관련 잘했다. 제25기 사람 동맹을 오른 것은 손실에서 단기 순위가 6천 범죄 비용 차이다. 그럼 플러스 1,000유보 해상물세 계산 원가 이거 시가 장부상 재고수량 1,000개다. 재고수량 800개 차이 대응 다음 같다. 매출 배출원가 계산했다. 그러면 거래처에 외상 판매한 것으로서 대금 횟수는 제26대 매출 손익으로 계산했어. 20억의 거래처에 외상 판매한 것으로서 대금 횟수는 26개 매출 손익은 외상 판매했으면 외상 판매할 때 그건 몇 개입니까? 횟수는 이거 26개는 입금 배상입니다. 25기 때 그러면 시가 그러면 300 입금 300유보 그다음에 제품 송금 500유보 향후의 비정이니까 시가로 180 송금 배상 유보 원가 송금상 유보 판매 대응 미끈의 기속자도 알 수 없어. 그럼 120 상향 80 송금 유보 그러면 6,000 더하기 1,000 더하기 300 더하기 180 더하기 12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80, 7,200만원, 10만원. 영리 내역범위 주의 중소기업이 아닌 다음 자를 이용하여 제25기 사업년도 해외 판매에 대한 세부 조정을 하고자 한다. 세부 조정을 통해 검사할 수 있는 제25기 각 사업년도의 소득분을 마련된다. 주연철 이외에 세부적 사항은 없음. 중소기업이 아니야. 다른 사람 이용한 제25기 사업년도에 할부 판매에 대한 세부 조정을 하고자 세부 조정을 통해 감수할 수 있는 사업분들 얼마 인가였어. 세무사 없다. 원가 이걸 할부 판매하고 제25년도 매년도 말 5년간이면 장기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해외 기준에 따라 이거는 현재 가치로 계산을 했는데 그럼 세무조정 할 게 없지. 할 게 아예 없지. 그런 것도 없는데. 11번에 1번 빵원. 영리 내역범위 주 세정에서 25기 사업년도 상품 위탁 판매를 하려다 제20 가산지원과 차원비를 순차로 세무시 적성시 매출 선익을 계산하고 있다. 적성시 매출을 날선상 선익으로 적송할 때 상품 적송할 때 위탁 판매할 때 매출을 계산해서 근데 적성시 하면 안 되고 매출이 판매될 때니까 제24기 적성할 때가 전체 했을 테니까 다 이거 해놓고 적성하는데 30% 20원 이 중에 30%만 가져와서 300 입금상 위보 6달 곱하기 180 송금상 위보 그 다음에 여기서 10% 판매가에 10% 자 30 송금상 위보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제 25기에 적성을 했는데 적성할 때 이거 전체 했을 테니까 이거 중에 60% 나중에 40% 나중에 유입해야 되니까 1500 입금물산 30% 입금물산료 그래서 450 곱하기 0.1하면 45 송금물산료 1000 0.4 400 송금물산료 그러면은 400 85 85인데 왜 또 안 나오냐 1500 곱하기 25개 판매했다. 0.4가 왜 450이 났었냐 660 이거 왜 0.4 했더니 왜 450이 났던 거지? 0.4는 안 쓰네. 그럼 다시 하자. 그러니까 더하기 60 더하기 3 180만 30만 그러면 차감 조정 50통 7번 3번 13번 5시 30분 어디는 다음 영연액 범죄의 중소기업이야. 사업년도 20억이야. 할판매는 세우는 시식 제품인데 10개월 단기고 10개월 장기. 요거는 인도에서 속한 거. 요거는 계산상 인정해주고. 인도에서 속한 타로부터 몇백만 샤브다. 총 판매되면 1000만원 계산했어야 되는데 20억 때. 대금 회수율을 가고 매출을 위해서니까 했을 때 세법상 입금은 200만 계산했잖아. 그럼 나머지 800 800 입금상 위보 장기알바가 계산한 거 그대로 인도일의 총각 매출 인도일 했는데 회수액
인도일 했으면 근데 중석이 없네. 법인세 최소를 가져가면 회수기를 하는 게 맞네. 인도일에 2천 계산했는데 할부기한 20개월에 그러니까 20 곱하기 10 1000까지 인정되니까 2000 다 할 필요 없고 매출 계산할 필요 없고 입금불사인 마이너스 1000 이거 그러면 각성대성 위치는 마이너스 1000 플러스 800 마이너스 1800이니까 마이너스 2 검사 13 나온 거 양리대법은 주행이나 할부금에서 할부금 회수 기준에 따라 인식하겠다. 주행이 25일 사업인데 할부금에 대금 회수 내용은 다음 같다. 한 판매 거래에 대한 세무자인 제25일 각 사람들 미친 순영향으로 오른 것은 총 판매 대금은 3,000, 2,000, 7,200, 4,100 인도에 26개월일 회수 900, 1,000, 2,400, 100 인도 매 6개월마다 인도 매 3개월마다 인도 매 6개월마다 할부 판매 거래 세무조정이 제25기 세무조정이 제25기 각 사람들 소득금에 미치는 제25기 각 사람들 좀 더 집중하자 지금 좀 더 집중하자 이렇게 지금 그 이미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장기인지 아니면 단기인지를 비교해서 풀라는 문제 지금 딱 그렇게 나온 거니까 6개월마다 1,000만원씩 했는데 3천이면은 6, 3, 18, 18이면 12개월 이상이니까 1년 6개월이니까 1년 장기할 장기 판매면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계산한 거 그대로니까 그래서 900이야. 야 근데 이건 할부 회수 기준에 따라 회수 도래 기준에 따라니까 6개월마다 1,000씩인데 6개월 10월 그러면 이번 입금사입 1,000인데 그 회수 900이니까 입금사입 유보 플러스 100 회수나 유보 그 다음에 3개월마다 400씩인데 5개월 5, 3, 15도 1년 3개월 1년 이상이니까 3개월마다니까 7, 8 아니 6, 7, 8 9, 10, 11 800 회수하는데 회색이 1,000이면은 입금불사님 200유보 3개월마다 2,400씩 했는데 7,200이니까 339 9개월 단기할부니까 인도 기준으로 매출 7,200이었는데 회수 2,400이니까 2,400 입금사님 4,800이고 내가 100 근데 계약금을 금액 4천 제외한 금액 4천을 1,000만씩 해서 하는 거야 4, 16 그러면 장기 할부긴 한데 이거 할부 기준은 그 인도일 지난 이후부터 그거더라. 저기 있었는데 이거 원서 다시 봐야 돼. 그때부터 계약금 지금 만료된 것까지니까 아무튼 인도 리얼은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맞아 이것도 이때부터 시작이니까 이때부터 시작. 그럼 26기부터 그 회수기를 도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지. 25기 때는 하는 거지. 근데 이거 계약금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그래서 100만원 있는 거 입금불사입 유보 대차량 플러스 100 마이너스 200 플러스 4,800 마이너스 100 4,600 14번 다음은 중소기업의 GK 토시양도와 관련된 자료다. 제25기 사업년도에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무조정하는 역학사인도 감시액을 오른 것은 그때 이 정도 속도라면 오늘 복습한 게 잘했어. 더 나가봤자 어차피 이거 그럼 그만큼 더 까먹으면서 나중에 돌아오면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지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뭐가 부족한지 오늘 이렇게 하면서 안 것도 여태 잘했어. 사실. 조금 더 서둘렀으면 저 계약병도 할 수 있어. 합병 객관식 문제 풀 수 있었는데 그 목표 처음 잡았던 그것만 살짝 아쉬운 거지. 오늘 이렇게 내가 얼마나 사실 반복했지만 부족한지 오늘 봤으니까 얼마나 내가 이거 부분 부족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 주K 토시형도 관련된 자료다. 제25기 사업연도 조세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무 조정을 하는 경우 각 사람도 소득금액 검색을 오른 거죠. 다음은 중소기업 주K 토시형도 관련된 자료다. 제25기 사업연도에 조세부담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무 조정을 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감소액을 오른 거죠. 중소기업이고 부담 최소화한 거죠. 토시 정부가액 110만원 200에 양도하고 26기 하고 100만원씩 받겠다. 1년 때 중소기업이죠. 2회에 걸쳐하고 1년 이상이니까 이건 장기할 판매인데 요새 너는 회수기를 도래를 잘할 수 있지. 25기 말에 100만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분산이 회수기를 도래지는 해야 되니까 영자산 처분액이랑 이거는 아니야. 이건 불산입 70 그리고 100만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100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는 요거 송산 10 55 송산이 55 입금산입 100 그러면 100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70 그러면 각 상대수급의 감소액은 25 15는 3% 세법은 150에 처분액 45로 해야 되고 처분액 45 수익 입금부서 25 그래서 처분액이랑 이자수 이거는 입금부서 하고 다시 새롭게 입금하고 입금부서 하고 내가 처분액 40 중에서 이제 나중에 입금사입 플러스 5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입금부사입 아마 3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입금사입 추가로 5 하고 이거 입금부사입 30 그래서 합치면은 25 근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냥 전체 이거 현재 가치인가 싹 빼주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제대로 하려면 16번 영리정법엔 중소기업이 아닌 25기에 사업연도 터진 도급공사 관련 자료다. 제25기 세무조정식 가산점을 3분 순차로 오는 것은 그 다음 최소화로 가자.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아니면은 정결은 단기만 그거 하면 장기 이건 딱 봐도 1년 미만이니까 이거는 완성기준 아니지. 완성기준이 아니라 중소기업은 무조건 다 진행기준 진행기준 해야 되니까 공사 예정 70 56 기업계획 들어갑니다. 56 나누기 70 0.8이거든 100이니까 입금산입 80만 해야 되는데 100을 했어. 그럼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20하고 도급기준이 100이구나. 이번에 그러면 잠깐만 100이구나. 100 중에 80 완성기준 거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 80을 계산해야지. 입금산입 82번 당시 성금산입 56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진행기준 했으니까 잘했고 이거 완성기준 하면 안되고 진행기준 했으니까 잘했고 이거는 병사
84 나누기 210 0.4% 120 입금사의 미분 84 송금사의 미분 정공사는 잘했는데 계속 정공사 관련된 60만원을 판매 관련 보니까 계산가만 바꿔서 원가로 들어가지 60만원 해당하는 거야 60 나누기 300 0.2에 해당하는 400 80만원 입금사님 이건 일단 뭐 송금처럼 이미 돼 있으니까 계정만 바꾸면 되는 거 송금 이미 계정만 바꾸면 되는 거 그럼 80 더하기 120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84 140 16번에 3번 17번 영민업반 중소기업 23 도급공사 이번 중소기업이야 그러면 1년 미만 완성기준 잘했고 L공사 1년 미만인데 진행기준이었으니까 완성기준으로 60 나누기 120 200 입금불사입 100 성금불사입 66 완성기준 장기인데 완성기준이었으니까 안되고 84 단기로 해야 돼 이건 단기만 단기만 가능하니까 120 끝날 플러스 120 84 개성되지 않으신 단기 파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1년 이상이니까 진행기준으로 하고 잘했고 60만원 해당하는 거 60만원 썼는데 자 곱하기 400 이건 380 60 더하기 120 더하기 8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84만 76 7번 1번 다음 영민력반 주행이자 5기 건설동산 주행이 건설동산을 세무적이면 제 각상도 속병이 증가하는 건 교량공사 총도급은 3,003억이다 제 4기 이거다 그러면 요때 이때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인가에 따라서 5기 관련된 거 그러면은 공사비용 5천 중에 여기 1억 2,500 0.4% 3억 그러면은 이때 입금산이 1억 2천이고 이때 송금산이 5천이 되었을 거야 여기서 총 고정 공사 예정원가는 1억 6천으로 1억 6천으로 증액됐어 이거 1천이야? 1억이야 8천인데 하자버스 중단방과 이거는 각각 2가 조정한 게 없는 거니까 그 하자버스 중단금은 별로 안 쳐주니까 안 쳐주는 건 저기 다시 봐야지 그리고 수수금까지 제비용 업무 관련 송금세 업무 비용 이거 그리고 관련 없는 거니까 취득세도 하니까 기타 살짝 아무튼 뭐지 제한세가 그렇고 자 네 그때는 아무튼 이거 정확히 했어 이거 정확히니까 이거 정확히 그럼 그 8천 중에 1200 빼고 이거 6800 중에서 6800 나누기 1억 2천 하면 0.42인데 0.42 곱하기 3억 마이너스 1억 2천 단기에 750개 성해야 되는데 1억이라고? 잠깐만
맞아. 누적 비용이지. 지금까지 8천 마이너스 1천 더하기 5천 나누기 1 그래서 곱하기 3 마이너스 125 잠깐만 8천 1200 6800에서 맞다. 밑에 이거 판매 관리비 맞아. 이걸 더해야지. 더하기 1000 근데 그거 계정 項만 바꾸면 되니까 나누기 더하기 5천 나누기 1은 6천 008 마이너스 1억 그럼 현재 1억 2천 계산해야 되는데 1억만 계산했으니까 2천 입금사입 2,600 2,600고 2천 마이너스 2천 플러스 1,200 3,200 18만원 이자식 관련 자료나 3주 세무적으로 오른 것은 추서오른 시장 국내 2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다 정기예자 이건 만기 일시적 평수이자 원천 증권 등은 기간 경과하면 안 돼. 이사실 수익으로 처리하면 이거 하면 안 되고 25기에 2년 만기 정기예금 그러니까 만기에 만기 일시지급 받으니까 이때 입금불세 100 유보 입금세 400 입금세 400 유보됐던 거 이번 입금사입 400 유보 유보층에 19번에 1번 제시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저희 사는데 여러분들 이것처럼 424년 이런 것이겠다. 이거 근데 주 A라는 게 있다면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의미니까 그러니까 기명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정확한 기명 주식이니까 얘인 걸 알 수 있는 거지. 기명 주식 기명 주식이고 이제는데 이혼 처분했다는 거 결혼 24년도 건데 이번에 했으니까 그때 입금상 유보고 이번 입금상 유보 입금상 유보 10번에 5번 다음은 제조업을 들어보라는 영리내국법인 중소기업이 아닌 이 같은 사무장의 각상 미치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저는 배당금 수입 자녀재산 이거는 자녀재산과의 확정 자녀재산 분배로 의자 배당이니까 126년도 거 25기니까 입금물 사입 100 이거 마이너스 100 상급비용 지출 2년 처리한 기업 업무 준비하면 이거는 2년 처리하면 안 되고 발생되지 지출 이거 결산상 손비계산 지출 이거 한마디로 발생이래 이거 25년도 거지 그러면은 이건 성금산입 100 이거 상급비용이니까 자산으로 성급비용 자산으로 그러니까 그 자산을 계산했습니다. 영업의 비용 100만 어음을 집행하는 기부금인데 어음은 결제일이니까 일단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만 바꾸면 되지만 어음 발행이고 결제를 해야 되니까 성금 불산이 100 기부 그렇지.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유형자산 양 들어간 거는 대금 청산이랑 사용수익 중에 빠른 나이가 25일인데 수익은 잘했네 이번에 영업의 수익만 계정 과목 바꿔서 그 처분 이익으로 바꾸면 돼. 그러면 플러스 100 마이너스 200이니까 마이너스 100 지수반 이거 그래서 손익이 계속씩 어떻게 하니까 할 수 있나 했더니 하게 되네. 그러니까 하나씩 넘어가는 거지.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이제 내일부터 더 그러니까 이제 넘어야 되는 거죠.
한계를 넘어가는 것까지도 이제 더 필요하긴 하죠. 자,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도 세면 각삼성 미치겠습니다. 필요하게 월수록 주택 A를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임대하고 매월번 연대로 다음날 25일로 바뀌었다. 1년간 임대했어요. 다가 이상이요. 실험의 임대를 신고받지 못했다. 헬기장 임대료 수익 같다. 그러면 10월부터 하니까 100, 200, 300. 근데 실험의 임대료가 다음 달 15일에 받기로 했었어. 그러면은 다음 달 15일에 받기로 했어. 받기로 한 그대로도 할 수 있으니까. 회수기를 돌려 회수기. 그러면 10월, 그러니까 11월, 10월, 12월, 10월. 그러니까 입금세, 그러니까 그 입금산이 플러스 100 유보. 그다음에 1년간, 2년간 임대하고 2년간 임대했어. 그러면은 단기니까, 장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누기 24 곱하기 2. 200이니까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2200. 이거. 선포실 18개월간 임대했어. 임대 초용액을 받았어. 이거 초과하고 단기가 이게 도대체 임대료를 단기 이게 지금 임대 개시를 받았다. 수익을 계산했으면 말을 받게. 아무튼 임대 개시를 받았다. 임대 수익을 계산했으면 수익 계산이 맞다. 그러면은 장기가 법인세 그러면 나누기 18 곱하기 6 그러니까 1200. 그러니까 그러면 1200까지 뭐 아니 1200이 아니라 600까지 입금 불산입이 아니 1200 입금 불산입 유보를 뗐을까. 이번에 입금 불산입 유보 1200. 그러면 1200 더하기 100 마이너스 2200 마이너스 900 20원은 이거. 그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서 아직 풀자. 풀고 좀 쉬었다.
운동도 해야 돼가지고 어차피 지금 근데 바로 벌써 7시네. 바로 운동 가려면 어차피 지금 양치로 씻고 가야 돼가지고 바로 끝내야 되니까 한 문제 빨리 풀어버리고 연예학부 연출 경기 20억이 4학년도 세무정식 가산자가 처음으로 순찰을 결성해서 전기 매출 누락 20원 전기 매출 누락 20원 입금 사임 유보 전기 매출 누락이 단기 유보니까 24억이 거고 단기 입금 불사임 유보네 마이너스 20 단기 기업 무침이 이거 전기권에 24억이 말이 없다 아까 단기 소금 불사임 유보 50 플러스 50 전기 미수이자 이익여금 기간 경과금 미수이자를 전기예금 원천징수 대상이면 24기 기간 경과금 미수이자를 이자 수령을 단기에 회계처리하면 그때 이미 입금 불사입 유보고 이번 입금 산입해야 되는데 이익여금 자본을 냈으니까 입금 산입 기타 아니지 그러니까 입금 산입 잠깐만 그치 기타시 저번에 입금 불사입 기타 그러니까 입금 불사입 기타였으니까 그때 알겠어 나는 전기 대송금 전기 건데 단기는 그럼 소금 불사입 소멸시 매출 때가 단기 회계처럼 이번 소금 불사입인데 자본을 냈으니까 소금산 기타 소금 불사입 유보 그때 소금산 기타 소금 불사입 유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동시에 하니까 그러면은 20 플러스 50 플러스 플러스 100 150 마이너스 20만 130 23 마이너스 3만 오케이 그렇게 한 거 엉성하다 엉성하다 여기까지 빨리 씻고 빨리 준비하고 가야겠다 빨리 늦을 수 있으니까 잘 섞여